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9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최근 분위기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분의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동반 반등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제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좀 불리한 상태였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긴축과 관련된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고요. 이에 동조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포함 일본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 심리에 민감한 시장을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죠. 무려 1.7% 정도. 이 정도면 급반등입니다. 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는 건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긴축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절대절명의 가장 큰 악재죠. 이러한 부담,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되는 적응 단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자, 그러한 적응 단계를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경계를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다시 한번 또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전과 다르게 긴축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적응을 해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금의 상황은 종합지수 2700포인트 그 근방에서 지금 2770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상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향해서 진행된다는 거고, 연말까지 본다면, 즉 1년 앞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3000 정도에 머물지 않겠죠. 거기 3500, 40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큰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J E&M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에 해당이 되고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관련해서 물적 분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화학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화학에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성장 동력 3대 부분이 공표가 됐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LG화학은 정식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부외 추천주로서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대상이고요. 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뭐 부동의 절대적인 종목이죠. 그거 말고 스몰캡으로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PSK를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했는데 SKC가 유독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SKC를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왜 탄력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중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한 중간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또 한 가지 우리의 2차전지 주요 종목인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자, 대주전자재료도 현재 위치가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현재 기업 내용 등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내용을 리뷰 차원에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할 건데요. 자,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보도록 하죠. 자, 간밤에 미국 국제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건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종가 기준으로 1.9396으로 그 전날에 비해서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1.97% 정도 수준으로 현재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2%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까지 급등을 했다는 거죠. 국채금리가 꽤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죠. 금융시장 전체가 아직은 그렇게 마음 편히 있을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관련된 적응을 해내가고 있다. 즉 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시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시장 참가자들의 시장 심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 시장 심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는 긴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악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내가면서 그 점처럼 무조건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것과 관련되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3년면 국고채 금리가 2.303%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0.8%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거기에 불과 1년 남짓 되는 사이에 거의 3배 정도 수준으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최근에 현재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30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채권값이 내려가고 그에 들어서 채권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데 치명적이긴 하지, 치명적 악재는 아니지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물적 분할과 관련된 얘기인데, CJ E&M,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작용이 돼서 현재 CJ E&M이 콘텐츠 부분에 이제 물적 분할을 추진했다가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CJ E&M이 작년 11월 달인가요? 현재 차트를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CJ E&M의 차트인데요. 작년 11월 달인 것 같습니다. 당시 컨텐츠 부분에 물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한다는 이유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을 차트상 동그라미가 처진 부분에서 급락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를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점은 LG화학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됐다는 건데,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적 분할하고 다릅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물적 분할은 기존 업체가 신설 회사 100%를 소유하는 그런 형식의 수직 분할이라고 합니다. 수직 분할. 그래서 현재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을 신생회사로 만들 것을 완전 지배하기 위해서 주로 최근에 주요 업체들이 취하는 그런 분할 방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LG화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기존 주주가 신생회사,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LG화학이었었고요. LG화학이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죠. 물적 분할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잠깐 차트를 구경해 보도록 하죠. LG화학은 재작년 때 그랬나요? 작년 재작년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때 100만 원까지 갔다가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성장 동력이 기존 업체에서 이탈된다,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동종업계에서 포트 재배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그와 관련 수급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신생 회사에서 IPO도 하고요. 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존 모회사에 대한 지분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물타기로 해서 가치가 희석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현재 주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한 악재로 상당 기간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존 소액주주들이 계속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결사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LG화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있고요. 또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보충하는 그런 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그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 청약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는 현재 BLW는 뭐죠?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보강되지 않을까? 상당 부분 보강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물적 분할만 하더라도 시장 여론이 안 좋고요. 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죠. 한국거래소에서도 반대한다고 그러고요. 또 대선 후보들도 좀 물적 분할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기류입니다. 해서 물적 분할은 더 이상 잘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상당히 많은, CJ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SK이노베이션, 한화 등이 그에 해당되는 관계 회사, 이미 물적 분할을 했거나 또는 물적 분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인데요. 그중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만약에 회사를 분할한다 했을 때는 거의 10개 정도의 자회사 관계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썩 좋은 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보강되면서 가치가 보존되는 식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이버는 장기로 볼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혀 막혀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유효한 상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짧게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LG 네이버를 매수해 두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된다는 건데,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도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자, 이왕 LG화학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잠깐 LG화학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신성장 동력, 어제는 두 개를 말씀드렸었죠. 한 가지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신약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한 가지 더 신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삼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친환경 분야인데,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못하고 있는 분야고, 부분적으로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는 쪽은 2차전지 소재 쪽하고요. 양극재가 탄탄한데요. 양극재가 벌써 10년 이상 됐고요. 분리막도 좀 현재 하고 있다고 하죠. LG화학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세계적인 정상 수준의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지금 당장은 5조 정도의 시장 가치를 제가 보유했습니다만 그 이상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CNT 탄소 나노 튜브, 또 방열 접착체, 그리고 음극 바인더 등 2차전지 부가 소재까지 같이 한다고 하죠. 그것과 관련된 상당한 다양한 소재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LG화학의 LG엔솔에 대한 지분 가치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88%를 갖고 있으니까 대략 한 110조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가치는 16조 원 정도라서 원래 가치의 15%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할인율이 85%로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거나 또는 현재 이 전례, 우리가 믿어볼 만한 그런 전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마땅한 전례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적인 그런 판단도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약 5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85%나 그렇게 할인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할인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상당히 억울한 주가다 이거죠. 물론 당장은 미운털이 밖에서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LGES가 LG에너지솔루션이 52만 원이 깨졌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라는 것이죠. 원래 53만 원 이하면 적당하다 했던 건데 아예 그 이하 52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 중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70만 원이고요. 자, 여기까지. 다음은 이제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5.5. 현재 채권 시장은 불안했습니다만은 외환 시장은 상당히 안정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1196원, 전일 대비 약 1원 20전 정도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증시. 오늘 특히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상승했죠. 나스닥 선물도 또한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호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급도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죠.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처럼 만에 쌍끌이로 손매수했고요. 초대 규모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외국인은 2,300억, 기관은 1,900억, 합계해서 약 4,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돋보이는데요. 금융투자가 또 순매수했고요. 얼마 전 대규모 매도한 것은 일시적인 매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만큼 그들은 상당히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을 빠르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참고를 할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어제 오늘 어느 정도 다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 뚜렷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시 우호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는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말이죠, 4거래일 연속,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뜨는 시기, 삼성전자 및 반도체 전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즉 삼성전자 뜨는 시기는 본격적으로 긴축과 관련된 부담을 덜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3월달에 있을 FOMC 때 그 당시 금리가 0.25든 0.5%포인트든 인상이 된 다음부터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입지를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때 그 사이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반도체 스몰캡 3인방의 물량을 잡아두면 된다는 거죠. 꼭 다행스럽다 얘기하는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적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도 위치가 괜찮아요. 이런 위치. 그리고 또 그 3인방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하나마이크론 괜찮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위치 약간 무겁긴 한데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낙폭과대가 아니죠. 주가가 전체적으로 회복될 때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한미반도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선 낙폭이 심한 종목부터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장 낙폭이 심했던 종목은 PSK죠. PSK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는 건데, 잠깐 PSK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SK 차트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1번 차트가 PSK이고요. 일단 지난 현재 2022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년에 호실적 요인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의 국내 평택공장, 중국의 시안공장의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디램 및 낸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투자 확대 또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업체는 전공종 장비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대외 수출 비중이 꽤나 됩니다. 아마 그 수출 대상 업체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데요. 어쨌든 그 비중 50%가 넘어가요. 전반적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업황이 양호하거든요. 그들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전 D램에 치중되어 있었던 그러한 수요처가 최근 들은 급작히 파운드리하고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드라이 스트립 건식 세정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와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저평가입니다. 대부분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PER이 10배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업체는 8배 정도밖에, 지금 하면 7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PER 매력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45,000원 정도인데, 지금 5만원 정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7만원 내지 8만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45,000원이거든요. 지금쯤 매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5,000원 내 6만원 정고점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오늘은 SKC를 잠깐 보도록 하죠. SKC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상승, 특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꽤나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와졌습니다. 이 종목은 부의 투자 종목으로서 단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이 안 돼서 그 종목은 단기로 좀 하자고 했던 건데, 계속 그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도 현재 증권관계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나 혼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어차피 그 실적도 당장 뒷받침되는 게 아니거든요. 쫓아가면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늘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유리하다는 건데, 그랬을 때 SKC가 유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노신소재보다도 오히려 SKC를 보자 하는 건데, SKC가 약세를 보인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오늘 발표가 됐나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원래 제가 약간 깎아서 1,000억 정도 남짓, 그 내외 그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보다 좀 못됐습니다. 994억, 조금 낮게 나왔죠.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크게 빠진 게 없는데요.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규모가 31.8%나 급감을 했다는 거죠. 또 시장 예상치 한 1,100억 정도 봤던 건데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도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약간 실망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글로벌 추세 또 미국 긴축 모드 영향, 이거는 다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SKC가 영향을 받은 것은 SKC가 그런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대형주죠. 그래서 LG ES 상장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현재 지금 재배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펀드 쪽에서 SKC를 빼내고 LGES를 사들어가는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수급과 관련돼서 아직은 꼬여 있는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SKC 갖고 있었던 신성장 동박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동박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판매 단가 인상, 그리고 동박 6공장도 상업 가동할 것이고, 또 현재 지금 뭡니까 D 프로필렌 글리코일 이게 주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한 상업적인 그 증설 공장에 대해 상업 가동이 조만간 실시됨에 따라서 지난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약간 죽어냈지만 다시 금년부터 1분기 때부터 당장 좋아질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롯데케미칼이나 기타 등등 일부 우리나라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POPG 등 원래 주사업의 수익성도 다시 호전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모멘텀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동박 단가까지 인상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성장 동력이 여전히 유망해요. 생분해 플라스틱에다가 폐플라스틱 활용,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은 넥시온이죠. 넥시온 실리콘 응급제 업체에 8,000만 불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건데 현재 지금 그 전에 그것이 한번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거 관련된 상장한 성장 모멘텀 또 한 가지를 현재 지금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호재로 반영되지는 못했죠. 이런 것들이 사후적이나마 반영되는 수준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금년 2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SKC 차트도 안 틀어놓고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상당히 낙폭이 심했습니다. 21만원 찍었다가 21만원 찍지는 못했네요. 20만 8천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현재 15만원 이하가 되는, 이때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들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은 제가 옛날부터 추천한 종목인데요, 최초 추천했던 단가가 당시 보니까 3만 5천원대더라고요. 어느덧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14만원, 한때 20만원까지 갔었던 건데, 여기서 끝일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차세대 전지가 이제 본격화된다 하는 그런 거죠. 미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대주전자재료는 일단 실적 부분 나쁘지 않고요. 모멘텀은 그거죠. 아직까지는 저함량, 그 함량이 낮은 저함량 상태이긴 하지만, 자, 음극재 그전 흑연으로 소재를 했던 건데, 그 흑연에서 지금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과 관련돼서 포르쉐, 타이칸에 공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실리콘 응급제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데는 전 세계 몇 곳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있다.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그래서 2025년도까지 CAGR 매년 이 부분 시장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입니다. 70%나 된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40 내지 5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속도를 낼 것이다 하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고체형 고체 전원질 이쪽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한 2024년 2025년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현재 그쪽 세계 그쪽 시장 전고체형 고체 전고체형 배터리에서 상당한 선도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도 단기로 볼 정도는 아닌데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위치가 상당히 좋죠. 현재까지 최근에 주변 시장 전체에 관련된 악재는 있었어도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갔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이 풀려나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이 매수할 기회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들을 보유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과 관련돼서는 현재 세계 독보적이죠. 그래서 기상합성법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고체형 음극재까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지금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음극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산하는 1만 톤 기준의 양산 기준을 2025년도에 달성할 것을 1년 앞당긴다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티엄 세일즈,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조인트 벤처이죠. 여기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또 혼다에다가 공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런 것이 가시화된 성과를 맺어지고 추후적으로 저함량 실리콘이 아니고 고함량 실리콘으로 확대된다 하는 것이 명약관화인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대조전자재료는 계속 부상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전고점 13만원 정도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니죠. 20만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장기 정석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아까 뻥 안 치고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거지. 하지만 그